치사하게 줬다 뺐냐? 라는 말이 있죠. 어제 10만 달러 돌파했다고 좋아했었다가 지금은 실망하고 있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치사한 세력들,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라고 어제 후원 주신 권효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효진님과 함께 우리 모두 힘내가지고 세력들의 농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일단 미국의 지난 11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810만 건으로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별로 놀랄만한 수치는 아닌 것이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휴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한국 같은 경우도 명절 때 임시 알바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거랑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인 건수가 올해에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가. 만약에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상승으로 출발했었다가 지금 꼬라박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닥 및 미국 증시가 꼬라박기 시작한 시점과 비트코인 하락 동시에 또 나오게 되면서 디커플링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97,331달러, 이더리움은 3,45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92,000달러 때부터 10만 3,000달러였었나요? 10만 2,000달러 수준까지 쉬지 않고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조정 받고 바닥 다지고 다시금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 나스닥이 SEC의 블랙락, IBIT 현물 ETF 보유 한도를 25,000주에서 10배, 25만 주로 늘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만큼 엄청난 수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유 포지션 한도는 말 그대로 기관 또는 단일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ETF 최대 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10배로 늘려달라. 이를 두고 비트와이즈의 제프리, 박씨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한 수 더 떠가지고 25만 주가 뭐냐 이 자식아 40만 주는 돼야지 라고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수요가 많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지만은 올해 정말 지대로다가 폭풍이 몰아닥치게 된다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스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SEC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통과를 시켜줘야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의 대표 지수인 CSI 300이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또한 중국의 고성장 중소기업들을 추적하는 차이넥스트 지수 역시 12월 31일 이후 8% 개떡락.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시작돼가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런던 크립토 클럽의 평가에 따르면 공산당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으로 일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2015년도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3배 이상 상승을 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면 중국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와 함께 중국의 비트코인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금이겠죠. 금 쪽으로다가 자금 역시 많이 흘러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다음으로 연준의 반암호화폐 대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가 사임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마이클 바 꺼져. 이어서는 오늘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어제 현물 ETF에 다시 한번 9억 7천만 달러가 유입되는 엄청난 자금 유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피델리티에만 3억 7천만 달러, 블랙락에만 2억 달러, 아크인베스트에서 1억 5,300만 달러 등등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금
각 기관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 빠지고 있는데 빠졌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더 사야죠. 진정한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산다. 오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체코의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를 위해 비트코인 매수를 검토를 해보겠다. 아주 그냥 바람직한 중앙은행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비트코인 매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미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건 밑밥 깔기죠. 지금이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비트코인 매입을 하게 되더라도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단 포모가 터지게 되고 나면은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비트를 매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또 금을 겁나게 사재 끼고 있었거든요. 금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 체코 중앙은행에서 매수를 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뭐 하고 있나요? 계획자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든가.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액 지갑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소액 지갑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것, 바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액 투자자들 100달러와 1000달러 사이 지갑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3,700만 개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은 비록 100달러에서 100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러한 지갑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100달러가 200달러 되고 200달러가 300달러가 되고,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꿈꿔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인데, 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저항을 지지로 바꾼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을 했었으나 세력의 한방에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추세선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신경 쓰는 사람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기도 하는데, 비트코인 2017년도 때 고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역대 고점을 쫙 이어보면은 이러한 추세 저항이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해당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8년짜리 저항이기 때문에 뚫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점을 찍었다. 즉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잠깐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 상승했던 거 다 까먹으면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바트 심슨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97,652달러 자리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해당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94,0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최근 범위 내 중앙 위까지 올라왔다가 가짜 상승하고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94,000달러에서 92,000달러 수준까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5년도 1월 딱 해를 시작했을 때 그 자리까지 조정을 받거나 좀 더 내려와가지고 강력한 수요가 있는 자리 92,000달러까지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도로아미 타브를 만들어주면서 세력들이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휘젓을 것이다.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지칩니다. 지쳐 그냥.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휘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는데 벌써부터 또 이런 개미털기가 초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가격대는 9만 달러 이상이라는 거. 다음으로 꾀꾀 우리 선생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만약에 10만 1,400달러 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엄청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9만 9천 달러만 지켜줬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보다는 횡보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축적 기간이 나오게 될 것인가? 살짝 맛만 본 10만 달러. 가격이 하루빨리 다시금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열렬한 비트코인의 지지자인 잭 돌시. 그가 비트코인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언제는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더니 149달러, 150달러 수준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다라고 해가지고 한 10달러 미만일 줄 알았더니 지가 부자라고 지 수준에서 저렴한 것을 만들어서 내놨네요. 에라이 자식아.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및 기타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을 제외한 토탈2 알트코인들의 시총 차트인데 안타깝게도 정을 뚫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뚫었으면 알트코인들 날아갔을 텐데 아쉽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길을 모아가지고 재도전을 해가지고 뚫고 알트 시즌을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더리움이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성적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1,900억 원이 유입이 됐는데, 즉 1억 2,87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이 중에서 블랙락에서만 1억 2,41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즉 블랙락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더리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CME 그룹의 주식 및 암호화폐 상품 개발 부문 이사, 뭐 이렇게 타이틀이 길어. 아무튼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올해 이더리움 성적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은 113% 떡상을 했지만 이더리움은 53%밖에 못 올랐다. 다만 미국 대선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더리움은 39%, 비트코인은 35%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갔을 때 이더리움이 올해 상승률 면에서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ME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 및 고래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도 꿈틀꿈틀대고 있으며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세도 예사롭지가 않다. 또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 상승 등등을 기반으로 봐가지고 올해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는 과감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2025년 개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 수렴을 상단 돌파한 다음에 지금 조정받으면서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지 확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면 반등 및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테나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인기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아테나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1달러 10센트 부분까지 한번 내려보지 않겠느냐. 이때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디파이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 디파이 펀드에서 신세틱스를 빼고 커브 파이낸스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상승률이 커브 파이낸스는 높았고 신세틱스는 형편없었죠. 그래가지고 자리 바뀜을 당했다. 다음으로 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결제 약정 사상 최고치 그리고 고래 활동 강화 또 뭐가 있습니까? 조만간에 X에서 결제 시스템이 발표가 되게 됐을 때 도지가 해당 결제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의 상승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밈코인으로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여겼었으나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코인 중에 하나가 돼버린 도지가 아닌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개판에서 용이 날 수 있을 것인가. 도지코인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소식. 미국 깜빵으로 인계된 도건. 미국의 연방검찰 측에서는 도건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안내장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추산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숫자는 최소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 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게 미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 숫자만 추린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합산을 한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검찰 측에서는 통상 법원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 도건 암호화폐 흑역사의 길이 남을 악인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으로다가 한국인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비트코인 반등 좀 가지야.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밭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